미분입니다. 근데 미분에 대해서 양이 다항함수의 미분법, 즉 미적분 원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는 함수들에 대한 미적분, 미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적분까지 가게 되는 건데, 적분은 언제나 그렇듯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얘가 양은 제일 많고 어려운 건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미적분 1에서는 적분이 생각보다 좀 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적분이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고.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가장 많아요. 소단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대수도 이제 10개의 소단원이 있고 센 기준으로 여기도 10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양 자체는 미적분 2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수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진도를 최대한 많이 빼서 이게 어쨌든 방학이 좀 짧잖아요. 짧은 방학 동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수요일에는 이따가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넌 수요일 빼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저쪽 반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한민고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 1학기 때는 부교재 뭐 썼나요? 수특? 그래서 항상 이제 수능 대비에 관련된 주제들을 하다 보니까 수특을 쓰기도 하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미적분 2도 수특을 쓸지 아니면 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쓸지는 이제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혹시 말한 거 있나요? 교재 말씀하시는데 음, 교재 이기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어렵게 안 된다고 음, 아 그래요? 아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기출하라고 한 거네. 그래서 한민고는 항상 3학년 때 수능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약간 밑밥 깔듯이 수능 관련된 교재들을 한번 쓱 해요. 그리고서 그걸 바탕으로 3학년 때는 어쨌든 거의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능 준비까지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놓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기출의 미래면은 모의고사 문제들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 좀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1등급 문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적분투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가 아닌 것들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 다른 과목들에 비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뭐부터 생각을 해요? 어디로 향하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미적분 1에서 극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왜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형태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런 형태 두 가지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취급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보통 우리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거 대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0분의 0꼴 이런 형태가 있었던 반면 얘는 이렇게 나누어서 했죠.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A1, A2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고 우리가 보통 일반항이라고 해서 AN에서 멈추곤 하지만 사실은 더 이어진 것을 상상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A를 대입하는 거면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사실 극한의 개념이랑은 닿진 않아요. 함수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자연수에 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끊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매번 따로 봐야 되지만 수열은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래 첨자가 전부 다 자연수니까 그냥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수열의 극한에서는 딱 한 가지 방향만을 묻습니다. n은 반드시 무한대로 가요. 즉 우리가 이 파트에서 할 극한은 이것뿐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잡고 진행을 해요. 그럼 이 an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수렴이라고 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것, 발산하는 것이 나뉘어지겠죠.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듯한, 거기에 다다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얘기를 든 것은 첫 번째 이런 형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물론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수열은 크게 두 가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다른 수열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걔네들은 우리가 적당한 값을 구하는 거지 엄청 큰 수를 다룬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보다는 등비 수열과 다음과 같이 뭔가 분수꼴의 형태를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로서? 이 형태로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구할 수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이것은 만약 우리가 직접 좌표를 찍는다면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 2를 대입했을 때 3분의 2, 3을 대입했을 때 4분의 3, 5를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5분의 4, 5를 대입했을 때 6분의 5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형태가 보이면 그 형태가 아마 어디로 도착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렇죠. 1에 도착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원래 그렇죠.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과 1이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원래 y는 x 플러스 1분의 x의 그래프가 결정되기 때문에 n이 자연수인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점근선 근처에서 맴돌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랑 다를 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예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양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가 실수라는 개념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n은 뭐만 다르다? 자연수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오로지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하지 못하는 특이한 형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수함수를 대수에서 배웠는데 그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는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릴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수열에서는 이게 끊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 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좀 크게 그릴게요.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4를 대입하면 16분의 1. 점점 어디로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쵸. 0에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극한을, 우리가 결국 함수의 극한이랑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극한을 다루는 메인,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래프입니다.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점으로 찍어가면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요. 교재에서 지금 8페이지 보면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줬죠. n 플러스 1분의 n 그리고 뭐 여기는 3분의 1이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써있는 형태. 이런 형태처럼 그래프에다가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형태는 실제로 우리가 상수수열이라고 부르며 n이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즉 n에 대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냥 각 수열이 전부 다 2만 찍히면 된다. 즉 얘는 아마 극한값도 2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또 뭐라고 불러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극한이니까 그렇죠? 무한대로 향하는 것 뿐이긴 하지만 극한이니까 이게 수렴한다면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렴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다. 그럼 발산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형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점을 찍으면 1을 대입했을 때 1, 2를 대입했을 때 4, 3을 대입했을 때 9. 어때요? y는 x제곱 위에 자연수인 점들을 찍어서 등장하는 형태고 자연스럽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교재에서 있는 걸로 표현하면 2-3n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기울기가 -3인 직선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0도 존재하지 않고 1을 대입했을 때 -1, 2를 대입했을 때 -4 이런 식으로 점점 아래로 향할 거라고 기대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고 마찬가지로 기대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상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제 좀 단골 주제인데 밑이 음수인 지수 형태,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음수인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며 아까 전에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0 근처에 머문 것처럼 0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1, -1, 2, 1, 3, -1, 4, 1, 5,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지 않고 그렇다고 더 벌어지지도 않죠. 벌어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치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산하는데 진동하는 모양으로 발산한다라고 해서 진동발산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발산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진동, 말 그대로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진동이라고 하면 사실 수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동한다고 하면 보통 수렴하는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발산을 하든 또는 뭐 예를 들어 -2의 n제곱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걔는 더 벌어지겠죠. 처음에 -2, 두 번째 4, -8, 16 이런 식으로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벌어지는 형태.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말할 수 없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그냥 진동 발산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렴하는 케이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을 한다면 그냥 L 근처로 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교재에서는 알파로 썼으니까 그냥 알파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리미트 an이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으며 진동하는 발산 형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수렴하는 경우는 결국 하나로 향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미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처럼 성질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 알파라고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 같은 경우는 그냥 c알파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도 써볼까요? 리미트 an이 bn은 베타 리미트 an 뿔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잠시만요. 이거를 안에다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쓴다면 얘는 우리가 쪼개서 쓸 수 있어서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 당연하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쓸 수 있으면 미적분 1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뭐예요? 만약 나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타분의 알파라고 그냥 쓸 수 있어요?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때만 나누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미트 an이 알파가 된다면 그걸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며, 발산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특이하죠. 얘가 이제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함수의 극한과 비교해서 미적분 2에서 극한의 어떤 성질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이 형태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발레를 잡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크게는 미적분 1이랑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적분 1이 선행 구조였던 거죠. 거기에 이제 대수에서 배웠던 것만 접목시키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다시 정리하면 그래프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첫 번째. 근데 매번 이제 그래프를 기억하는 건 힘드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 걸 바라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발산하는 사례들은 기억을 해주고 걔를 바탕으로 수렴 여부를 따져주면 되고, 근데 발산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건 수렴하는 수열들을 찾고 싶으니까 수렴하는 부정형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수렴하는 부정형. 부정형이라고 했던 거는 정하지 못하는 거죠. 명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지금 1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미적분 1이랑 거의 흡사해요. 사실상 그냥 차수 비교해서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다면 깔끔하게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같다면 어떻게? 최고 차항의 개수 b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아까 전에 했던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끼리만 비교해주면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때 리미트 n분의 1은 마치 뭐처럼 유리함수의 극한 형태이니, 유리함수의 극한 형태처럼 이루어지니 얘가 0으로 향해서 1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이 풀이는 미적분 2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작다면 당연하게도 발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형태가 단순히 다항함수 형태가 아닐지라도 성립을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항함수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요 밑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등비수열 수렴과 발산하고 여기에 다시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것도 당연해요. 뭔 얘기냐면 함수의 극한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차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 둘의 차수와 개수가 다르면, 차수 혹은 개수가 다르면 발산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최고차항의 차수 또는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발산합니다. 무슨 말이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서 2n 플러스 1 이런 거 빼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사실 이거를 전개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돼서 단순한 2차 함수 꼴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한다고. 당연히 발산해요. 그러면 차수랑 개수가 어떨 때만 최고차항의 차수도 개수도 같을 때만 수렴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럼 또 문제가 너무 시시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계산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럼 너무 시시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작을 해요? 루트를 취하는 겁니다. 계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차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n-1에서 루트 n제곱 더하기 1을 빼도록 이렇게 안배한다는 거죠. 그럼 차수와 개수는 동일하지만 니네 계산 못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리화를 선택하고, 이게 분모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분자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 분자의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유리화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화를 한 다음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옮겨져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일종의 공식처럼 계산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제곱 더하기 bn 빼기 루트 an제곱 더하기 cn,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이 극한 값은 이 루트 알파분의 b-c, 이런 식으로, a죠? 미안합니다. 2 루트 a분의 그냥 b-c라고 계산이 돼버리죠. 이게 다른 형태는 잘 안 나와서 보통 2차 빼기 2차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은 얘 합차 공식 하면은 이게 분모에 루트 an제곱 더하기 bn제곱 들어갈 거고, 루트 an제곱 더하기 루트 an제곱 들어갈 테고,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차수가 루트 1차랑 루트 a, 루트 a, 그리고 여기는 1차 bn이랑 cn이죠. 그래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만 문제를 접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부터 이야기할게요. 등비수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어떤 형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이게 지수함수를 어쨌든 띄고는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로 향하게 됩니다. n은 무한대로 향하는 경우만 다루다 보니 우리는 오른쪽으로 향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어디로 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기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이 형태여야 돼요. 어때야 된다? 밑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즉 등비수열, 우리가 어떤 a, r, n, n-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r이 1보다 작은 것만이 수렴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할 거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밑이 1보다 0보다 작은 것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쵸? 밑이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애들은 마치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진동 발산 이런 것까지 우리 고려해야 되니 정리를 하자면 절대값을 취합니다. 절대값. 절대값을 취해서 그게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고요. 만약 r이 1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a로 수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발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발산, 이거는 진동 발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교재에서는 뭐 1보다 크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1보다 작냐, 그리고 1보다 크냐,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은 따로 취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렴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발산하는 결과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걸 기본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얘는 발산을 하지만
2분의 1의 n제곱 요런 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을 적당히 연산하면 수렴성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저런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형태입니다.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n은 기본적으로 극한은 사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이 안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 이 형태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2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죠. 3의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예요. 2의 이거 다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죠.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항식 형태밖에 몰랐는데 그게 지수 형태로, 즉 등비수열 형태가 있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걸 등비수열 형태들로 바꾸자. 단 공비가 1보다 작은 게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선 분모에서 밑에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면, 분자 분모를 나누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고 그냥 1이고, 얘는 뭐가 돼요? 이미 알고 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이 된다는 것. 즉 얘 0, 0, 0. 그래서 1분의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한 방법이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다를 리가 없죠. 그냥 똑같죠. 결국은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누어서, 분모에서 제일 큰 걸로 나누어서 0 되는 거 제거하고 0 안 되는 것만 남겨서 비교하자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약 지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따질 건 하나뿐이에요. 과연 분모랑 분자 누가 더 큰가? 근데 이때는 차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밑이 누가 제일 큰가를 기준으로 밑이 큰 애들만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밑의 크기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절대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밑에 절대값이 제일 큰 건 얘랑 얘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오케이?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함수랑은 다르게 이게 수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제곱. 그렇죠?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지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이든 플러스 1제곱이든 이건 전부 다 개수처럼 취급을 합니다. 개수.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 3분의 1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의 3의 n제곱이야 라고 봐서 개수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교재 문제에만 들어있어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비수열로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고, 등비수열 형태로 할 때는 밑에 크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며, 밑에 크기끼리 비교할 때 지수 형태가 다르면 걔를 기본적으로 맞춰주고서는 해주는 건데,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수에 있는 이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전부 다 개수로 취급을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 형태를 좀 잘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때 조금 주의할 게 이런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형태. 그럼 밑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밑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 걸 보는 거야. 분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분수라고 해도 그냥 어쨌든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분자에 2분의 1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2n이죠. 안 맞죠?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개수로서 꺼내요. 루트 2분의 2로. 그리고 2n은 제곱이라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 둘 중에 얘가 더 큰데 그럼 똑같은 애들끼리만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3루트 2분의 2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수렴할 때 그게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로 기존 수렴과 발산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분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 형태랑 동일하게 가져오며 이 지수를 맞춰주면서 밑끼리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끝이에요. 내용은 오히려 저거보다 별거 없죠. 함수의 극한보다 양 자체는 좀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미적분 1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이라 좀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주제를 한번